내 이름은 박정희. 올해로 70이 넘었지. 사람들은 나를 원칙 있는 사람, 고집 있는 사람이라고들 해. 평생을 그리 살았으니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닐 테지. 내가 젊어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겪었거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 차리고 한겨울에도 손이 꽁꽁 얼어가며 빨래를 했어. 그런 세월을 버티고 나니 내게 남은 건 정보다는 원칙과 고집이더라고. 그래야만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 나에게 아들 부부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며느리 수진이는 솔직히 못마땅했어. 요즘 애들처럼 자유분방한 옷차림에 시어머니인 내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하는 똑 부러지는 성격. 나는 속으로 싹싹한 맛이 없다고 생각했지.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 어머님하고 따르는 게 도리였는데 말이야. 수진이는 그런 도리를 모르는 것 같았어. 결혼 후에도 며느리와 나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했지. 명절에 상차림을 도와도 내가 보기에는 어딘가 어설펐어. 요즘 애들은 살림도 할 줄 모른다는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 손주가 떼를 쓰면 그냥 달래주기만 하는 며느리에게 애를 그렇게 키우면 버릇 없어진다며 사사건건 간섭했지. 내 눈에는 그저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 나는 며느리에게 서운함이 쌓여갔고 며느리는 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아들 부부가 시댁 근처인 안양으로 이사 왔을 때 나는 내심 기뻤어. 이제 자주 볼 수 있겠구나 싶었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오히려 왕래는 더 줄어들었지. 명절이나 생신 같은 중요한 날에만 겨우 얼굴을 보았고 그때마다 냉랭한 기류가 흘렀어. 며느리가 나를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다 지난 겨울 내 인생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야. 거동이 불편해지자 아들 부부는 잠시 나를 모시고 살기로 했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싫어할까? 얼마나 귀찮아할까? 나도 모르게 더욱 퉁명스러워지고 며느리에게 섭섭한 말을 내뱉었어. 다친 몸으로도 며느리의 살림 방식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을 했지. 내 마음은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어.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지.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법은 없었지만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했어. 아침마다 내 약을 챙겨주고 불편한 몸을 씻겨주고 매일 밤 다친 다리를 조심스레 주물러 주었어. 며느리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온기는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지. 나는 그 손길을 받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 며느리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그 미움보다 더 큰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어.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는데 부엌에서 며느리가 홀로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잠시 후 며느리는 조용히 내 방문 앞에 죽 한 그릇을 놓아두고 돌아갔지. 나는 그릇에 담긴 따뜻한 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 평소에는 불평만 하던 며느리인데 밤늦게까지 자신을 보살피고 조용히 죽 한 그릇을 챙겨주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나는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에게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넸어.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아, 어제 죽 고맙다라고 말했지. 며느리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더군.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 나는 며느리의 묵묵한 보살핌 속에서 지난 세월 내가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 갇혀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지. 며느리가 싹싹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이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내 젊은 시절 시집살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 나도 며느리 때는 그랬단다. 힘들고 서러웠는데 내가 너한테 똑같이 했구나.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참 많이 울었어. 내 가슴에 켜켜이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 며느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군. 늘 강하고 완벽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나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며느리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 어머니, 이제야 제 마음을 아셨군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어. 나는 며느리에게 먼저 웃으며 말을 걸었고 며느리의 요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 며느리 역시 나에게 편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함께 웃고 울었어.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지난 오해와 서운함을 털어냈지. 내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후
며느리 부부는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지. 나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잔소리 대신 안부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는 매주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내 집을 찾았어. 우리의 관계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은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지.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는 한마디는 나에게 평생의 고집을 내려놓는 용기였고, 며느리에게는 묵은 응어리를 풀어내는 치유였어. 진심이 통한 사과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였던 갈등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사랑과 이해의 문을 열어준 거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그 한마디의 용기 아닐까? 이 이야기가 세상 모든 고부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